멕시코 금융 시스템의 숨겨진 불안정성. 멕시코에서 금융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계좌가 막히고 ATM에서 돈이 안 나오고 송금이 갑자기 거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계좌 동결, 현금 부족, 송금 제한, 시스템 오류, 정보 부족, 외부 충격이라는 6가지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멕시코 금융 시스템의 숨겨진 불안정성을 실제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챕터 1 계좌 동결. 멕시코 은행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고 없는 계좌 동결입니다. 외국인 계좌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의심 거래만으로도 계좌가 즉시 잠길 수 있습니다. 실제 겪은 경험담입니다. 한국 계좌에서 생활비가 와이프 계좌에 도착해야 할 시간. 하지만 앱에는 Suspicious Transaction 의심 거래로 분류됨이라는 문구가 떠있다. 평소와 같은 금액, 같은 계좌인데도 갑자기 차단된 것이다. 와이프는 당황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겁니다. 왜 의심 거래로 분류된 거죠? 같은 금액인데요. 고객센터 직원은 매뉴얼을 읽듯 말했다고 한다. 정확한 사유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주세요. 와이프가 다시 묻는다. 오늘은 왜 안 되고 지난주엔 왜 됐나요? 직원은 같은 말만 반복한다. 지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와이프는 다음날 지점을 방문합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확인한 뒤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막은 거래라 저희도 이유를 볼 수 없습니다. 본사 승인 절차가 필요해서요. 3일에서 길면 7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와이프는 황당하다. 송금인은 가족, 금액도 동일, 패턴도 동일한데 은행은 시스템이 막았다는 말 외에는 어떤 설명도 하지 못합니다. 은행 내부 리스크 시스템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송금을 비정기적 패턴, 고위험 국가, 출처 불명 등으로 자동 분류한다. 문제는 이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직원조차 왜 오늘은 막혔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와이프 계좌는 본사 승인 대기 상태로 묶이고 생활비는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멕시코 은행의 자동 리스크 시스템은 동일한 금액이라도 날짜, 시간, 송금 패턴이 조금만 달라지면 의심 거래로 분류해버립니다. 문제는 그 이유를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객센터는 지점으로, 지점은 본사로 떠넘기며 결국 고객만 며칠씩 기다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 막혔는지, 언제 풀리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느 누구도 정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챕터 2 현금 부족해 시 쇼터지. 멕시코에서 ATM 앞에 신 EFECTIVO, 즉 현금 없음이라는 문구는 흔한 풍경입니다. 은행 지점조차 현금이 부족해 오늘은 인출 불가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멕시코는 여전히 현금 의존도가 높은 사회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현금 공급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외국인 교민 노마드들은 기본적인 금융 활동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챕터 3 송금 제한 블록계 5대 트란스페렌시아. 한국에서 멕시코로 혹은 멕시코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갑자기 송금 차단이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멕시코 은행은 리스크 관리 기준이 매우 보수적입니다. 이번 영상은 실제 사례 중에서 해외 송금 자동 차단된 전 직장 동료 L씨의 실제 사례입니다. 은행 앱으로 송금을 했는데 송금은 안 되고 갑자기 화면에 트란스페렌시아 레차사다 포르 레스트릭시오네스라는 문구가 떴다. 제한으로 인해 송금이 거절됨이라는 뜻입니다. 평상시에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송금을 자주 했던 L씨는 평소보다 조금 많은 금액을 본인 계좌로 보내려는데 송금이 안 되었다. 앱에는 단 한 줄, 블록계 5대 트란스페렌시아, 다시 말해 송금 제한입니다. 결국 L씨는 직접 지점을 찾아가 어설픈 스페인어와 번역 앱을 사용하여 왜 오늘은 송금이 안 되죠? 라고 물었고 직원은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젓는다. 시스템이 막았어요. 이유는 저희도 몰라요. 다시 시도해보세요. 라며 그 말만 반복되다
결국 답답해하던 직원이 내부 시스템 화면을 보여줘 확인해보니 리에 쓰고 알또 다시 말해 고위험 거래라는 자동 플래그가 떠 있었습니다. 송금 출처가 비정기적으로 분류되며 은행의 리스크 알고리즘이 자금 세탁 가능성을 감지한 것 같다. 결국 L씨는 추가적으로 송금인 정보와 계약서, 세금 번호를 제출해야 했다. 승인까지 4일이 걸렸고 그동안 계좌는 일시 제한 상태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멕시코의 자동 리스크 시스템은 외국인 계좌를 특히 민감하게 감시합니다. 동일 금액이라도 거래 패턴이 조금만 달라지면 규정 위반으로 분류되죠. 문제는 그 이유를 은행 직원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송금 한도가 불규칙하게 적용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멕시코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챕터 4는 시스템 오류 문제입니다. 첫째로는 멕시코 중앙은행의 SPI 시스템 문제입니다. 과거 여러 차례 장애를 일으켜 SPI 장애로 전국 송금 중단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 결제와 이체가 불가능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 급여 송금이 늦거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잠깐 SPI란 무엇인가? 멕시코 중앙은행 반시코가 운영하는 실시간 은행 간 전자송금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지연 없는 즉시 송금과 비슷합니다. 은행 앱 온라인 뱅킹에서 사용하는 모든 송금이 SPI 기반이며 장애가 나면 전국 송금이 멈춥니다. 뉴스에서 SPI 카이다가 자주 등장합니다. 많은 외국인 직원들이 발음 때문에 SPI를 API로 잘못 듣거나 잘못 말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감사합니다. 번째로는 은행 앱 장시간 다운. 주요 은행 앱이 동시에 접속 불가 상태에 빠지며 사용자들은 잔액 확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산 오류로 결제 불가 사태입니다. 카드 결제, 온라인 결제, 자동이체까지 일상적인 금융 활동이 모두 멈춰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처럼 멕시코 금융 시스템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장애가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시스템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장애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멕시코 금융 시스템은 전산 인프라가 취약하고 보안 업데이트가 느리며 은행 간 시스템 통합도 미흡합니다. 챕터 5는 정보 부족 즉 인포메이션 갭입니다. 멕시코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부족입니다. 계좌가 왜 막혔는지, 송금이 왜 거절됐는지, ATM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 은행 직원조차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평상시에 앱을 통하여 와이프에게 송금도 하고 물건도 주문하는데 비밀번호를 헷갈려 앱이 닫혀서 해결하기 위해서 멕시코 사람인 와이프와 지점을 찾았습니다. 직원은 제 휴대전화를 몇 번 확인하더니 말합니다. 앱을 새로 교체했으니까 되었다며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확인했던 일은 이미 저도 집에서 2번이나 해보고 직접 방문한 건데 저와 수준이 똑같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직원에게 항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와이프가 팔을 잡으며 깔마테 하는 바람에 그냥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본사에 승인 코드가 필요하다며 그날은 해결 못하고 돌아와서 다음날 다시 방문했습니다. 왜 안 되나요? 언제 해결되나요? 라며 반문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본사에 확인해 볼게요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설명도 없고 해결 시점도 알 수 없는 상황. 결국 또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멕시코 금융 시스템에서 외국인이 자주 겪는 현실입니다. 결국 2시간이 지나서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은행 시스템이 변경이 되어 오래된 휴대폰은 호환이 안 된다며 휴대폰을 교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불투명성이 외국인에게만 해당될까요? 같은 멕시코인인 와이프도 모르는 상황인데 외국인인 저나 또 다른 사람은 더 큰 불안과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챕터 6은 외부 충격입니다. 멕시코 금융시장은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합니다. 중동 리스크, 글로벌 금리 변화,
미국 경제 지표, 환율 급등. 이런 외부 요인들은 멕시코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냅니다. 잠깐 현재 멕시코 경제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봅니다. 첫째, 페소 환율은 지난 2년간 급등락을 반복하며 달러 대비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급등과 급락 사이 시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둘째, 금리 인상 시기별 비교에서는 멕시코 중앙은행 반시코가 미국 페드보다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며 2022년에서 2023년 급등기를 거쳐 2024년에 안정기로 진입했습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 흐름은 제조업과 기술 분야로 집중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부동산 분야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변동 속에서도 멕시코 경제는 조정과 회복을 반복하며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계좌는 이런 변동성에 따라 은행의 내부 리스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갑작스러운 계좌 제한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은 교민과 외국인들이 겪은 금융 시스템 불안정 사례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된 것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겠지요? 첫 번째 사례는 계좌 동결 후 9일간 사용 불가. 멕시코 시티에서 거주하는 J씨는 한국에서 SPEI 송금으로 생활비를 이체받는 과정에서 송금액이 평소보다 약간 많았던 날 은행 시스템이 자동으로 의심 거래로 분류된 상황임. 결과는 계좌가 즉시 동결되고 카드 앱 ATM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은행은 본사 승인 필요하다며 3일에서 5일 내 처리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9일 소요됨. 핵심적인 문제는 자동 리스크 알고리즘이 과도하게 민감하고 직원은 해제 절차를 몰랐다는 겁니다. 후속 조치로는 본인 신분증 거주증 송금 내역을 직접 제출해서 해제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ATM 7곳 연속 인출 실패한 사례입니다. 상황은 몬테레이에 체류 중인 교민 B씨가 주말에 현금 인출 시도했는데 첫 ATM에서 신 에펙티보 즉 현금 없음 표시 이후 6곳 모두 동일한 오류 발생. 결과는 은행 지점에서도 오늘 현금이 없다는 안내만 받았고 결국 월요일까지 기다려서 해결된 사례임. 핵심 문제는 멕시코 은행은 주말과 월말은 현금 공급이 불안정해서 일부 ATM은 실제로 연결 오류가 아닌 현금 부족 상태임. 후속 조치로는 현금 인출은 평일 오전에 이용하고 대형 지점 이용이 안정적임. 세 번째 사례는 해외 송금 3회 연속 거절 사례입니다. 상황은 푸에블라 거주 프리랜서 C씨가 미국 클라이언트로부터 송금받으려 했는데 동일 금액 동일 계좌인데 3회 연속 거래 거절 팝업 발생한 사례임. 결과 은행은 시스템 오류라고만 답변했고 실제로는 송금 출처가 비정기적 수입으로 분류되어 자동 차단된 것임. 핵심 문제는 외국인 계좌는 거래 패턴이 일정하지 않으면 자금 세탁 위험으로 분류됨. 후속 조치는 송금인 정보 계약서와 세금 번호를 제출 후 수동 승인 처리가 됨. 네 번째 사례는 은행 앱 오류로 결제 불가 사례입니다. 상황은 칸쿤 체류 중인 D씨가 카드 결제 시도 중 앱이 다운됨. 은행 앱 로그인 불가, 결제 승인도 중단된. 결과는 6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동일 은행 앱 접속 안됨. 이후 중앙은행 SPEI 시스템 장애로 확인됨. 핵심 문제는 은행 간 서버 통합이 미흡하고 장애 시 대체 결제 수단이 없다는 것임. 후속 조치는 현금과 다른 은행 카드를 병행 사용 필요함. 다섯 번째 사례는 지점마다 다른 규정 안내. 상황은 과달라하라 거주하는 P씨가 외국인 계좌 주소 변경을 위해 3개 지점 방문. 첫 번째 지점은 거주증만 있으면 가능했고 두 번째 지점은 거주증과 공과금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세 번째 지점은 본사 승인이 필요하다고 함. 이렇게 각 지점마다 달라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함. 여섯 번째 사례는 자동이체가 예고 없이 중단된 사례임. 상황은 과달라하라에 거주하는 K씨는 월세 자동이체를 설정해둠. 어느 날 집주인이 입금이 안 됐다고 연락이 왔고
결과는 은행 앱에는 자동이체가 취소됨으로 표시되지만 취소 사유가 없음. 고객센터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단시켰다는 답변만 반복. 문제의 핵심은 자동이체는 리스크 플래그가 걸리면 사전 안내 없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 후속 조치는 자동이체 재등록과 지점에서 정기 결제 승인 요청 필요. 7번째 사례는 카드 복제 의심으로 카드 강제 재발급 사례입니다. 상황은 몬테레이 HC는 카드 결제 후 며칠 뒤 은행 앱에서 따르했다 블록게하다 뽀르세구리다드 보안 차단 알림을 받음. 결과는 카드가 자동 폐기되고 새 카드 발급까지 5일에서 10일 소요된다함. 그 기간 동안 결제 및 ATM 모두 사용 불가. 핵심적인 문제는 멕시코는 카드 복제 사고가 많아 의심 패턴이 감지되면 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즉시 차단함. 후속 조치는 지점 방문 후 신분증 제출 후 새 카드 수령까지 대기. 이 사례들은 모두 멕시코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멕시코는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많은 불안정성을 안고 있습니다. 계좌 동결, 현금 부족, 송금 제한, 시스템 오류, 정보 부족, 외부 충격. 이 6가지 문제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멕시코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멕시코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었으나 다음 영상은 멕시코 금융 시스템의 현실과 기회라는 주제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장점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